예,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가 한 주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자,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장세였죠. 증권회사에 있을 때 이번 주 같은 장이 가장 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지수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장이었으니까 밖에서 이제 시장을 모르신 분들은 지수는 안 빠졌는데 왜 내 종목은 빠졌느냐. 그렇게 이제 전화를 제도권에 있으면 많이 오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지수는 제한적인 등락이라고 그랬고 대형주는 상승하기 어렵고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관심 업종은 제가 거의 중소형 섹터 중에 면세점, 그렇죠? IT 장비, 환경, 골판지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특히 환경 관련 종목들 뭐 엄청나게 지금 요즘 시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를 안 했다 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맨 마지막에 두 종목을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두 종목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한 종목은 그 클리트라는 종목이죠. 15% 정도 뜬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경유하는 보합권에 머물렀었는데 그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또 유형인 종목들은 괜찮은 장세였어요. 이따 그들 관련 정보도 간단하게 좀 AS 드리고, 오늘 또 맨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도 뭐 쉽지 않은 장세가 전개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종목 중심의 장이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니까 이따가 맨 마지막에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종목 전략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든가 종목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항상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시간은 이따 장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마무리 좀 해드릴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이번 한 주 시장 지수를 좀 보고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됐고, 또 오래간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얼마만큼 매수를 했고 어떤 종목으로 샀고 또 기관들은 어떤 것을 팔았고 어떤 걸 샀는지 이걸 알아야지 다음 주 시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주 코스피 지수의 밴드는 극히 제한적인 등락입니다. 지수 밴드가 2152에서 2200에서 놀았어요. 2200에서 놀았는데 제가 지난주 지수 밴드를 저점은 2140, 고점은 2210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완벽하게 지수 밴드를 맞췄는데 코스피는 거의 제가 점수 준다면 80점 정도 된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제가 730에서 780이라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전개됐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즉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 제한적인 등락, 거의 방향성 없는 지수는 등락이었다. 국내 시장은 이랬었는데 글로벌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내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제가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주간 단위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저 보니까 다우 지수가 0.8%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다우 지수가 0.8% 상승을 했습니다. 뭐 주봉이니까 올봉으로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주봉으로 보게 되면 다우 지수는 지금 소폭 양봉이죠. 소폭 양봉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많이 떴죠. 나스닥 시장이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대만 증시, 이게 주봉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죠. 대만 증시도 오늘 끝났는데 장대 양봉입니다. 대만 증시가 주가가 상품 자체는 IT 중심의 나라니까, 그 다음에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보니까 오늘 거의 양봉으로 끝났네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주봉인데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아마 주간 단위로 아마 2.5% 가까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유럽권에서는 독일 닥스 지수만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번 주 FMCA 결과가 무난하게 강력한 또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된 비둘기파적인 그런 또 부분이 좀 나오면서
유동성 효과 자체가 주 후반에 갈수록 나오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주요 업종들 어떤 업종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졌는지 제가 준비한 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보죠. 자, 자, 준비한 표도 이제 나왔네요. 자, 이거는 수급이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눈에 확 띄죠. 자,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인데, 코스피는 0.5%, 코스닥 시장은 0.6% 하락. 자, 업종별로 보시게 되게 되면 IT만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전자가 무려 5.3% 정도 상승을 했고, 운수장비하고 기계 상승, 나머지는 다 지금 하락했죠. 가장 많이 빠진 게 한국전력이 포함된 전기가스. 오늘 한국전력은 6일 만에 약간 반등이 나오는데 한국전력이 거의 10% 가까이 빠졌으니까, 즉 이번 주장은 IT를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손실이 좀 났다. 그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뭐 힘든 한 주를 좀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 자체는 수급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간 수급입니다. 주간 수급인데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죠. 외국인 기관을 제가 나눠서 봤는데, 자, 주초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요일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제 4,841억을 쏟아부었고 오늘 또 2,400억을 사서 주간 두 개로 7,300억을 샀어요. 샀는데 조금 전에 IT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IT를 많이 샀겠죠. 거의 보면 이날 4,800억 중에서 3,500억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쏟아부었고 오늘 또 약 1,850억인가요? 쏟아부었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틀 동안 매수 금액의 거의 80%를 IT를 샀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빠진 이유가 있죠. 기간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기간은 어제 오늘 중요하니까 기간은 팔았습니다. 무려 이틀 동안 얼마 팔았어? 4,500을 팔았습니다. 코스피. 근데 이제 이날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날 기관 투자가들이 IT 쪽에서 얼마를 사냐면요. 2,490억을 샀어요. 근데 1,500억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쪽에서 4,000억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IT 외에 다른 여타 종목들은 아마 거의 개인 투자가들이 아마 거의 2% 3% 대형주들이 아마 얻어 맞았을 겁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IT는 별로 안 팔았는데 전체 3,000억을 팔았으니까. 즉 외국인 투자가들도 사는 거를 IT만 샀고 기관 투자가들도 어제 매도 금액소에서 IT를 사면서 다른 걸 팔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 자체가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 이번 주에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 코스닥 시장은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좀 중요한데 기관이 이번 주 내내 그렇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주요 업종 종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진한 국면 쪽에 제가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전히 보니까 이번 주간 단위로 강세를 보였던 쪽이 환경 쪽입니다. 여전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후풍 효과가 강하게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지금 3주째 이 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주부터 제가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크린앤사인이라든 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종목들이 지금 3월달 이후에 거의 지금 보니까 저점이 100% 떴습니다. 크린앤사인이라든가 여기 안 나왔던 유닉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3월달 저점 기준으로 100% 가까이 상승할까요? 오늘 또 하치가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대부분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관련 종목들. 오늘은 폐기물 관련 종목들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G와 관련된 오이솔루션이라든가, 그렇죠. K&W라든가 5G 관련 종목들이, 한 달 좀 늦었다가 4월 달에 상용화를 앞둔 그런 제로 모멘텀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이들 관련된 CS인도 환경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이죠. 이거는 이제 중국발,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지난주, 뉴트리라는 종목, 13.7% 정도 상승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하이닉스가 독보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 이제 선도 종목들, 오닉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후발주인 뭐 GS라든가 사이맥스라든가 일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IT도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은 IT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IT 종목들이 왜 주가가 떴느냐. 일단은 실적은 안 좋아요. 실적은 안 좋은데 기대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상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급 물량 5% 감소에 따라가지고 향후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않겠는가 더 기대감. 여기다가 삼성전자 서버 D램 불량으로 따른 어떤 반사이익 효과, 공급 물량 축소에 따른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겹치면서 어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규모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일단은 보시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관련된 종목들 실적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거의 뭐 쇼크 수준이라 벌써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지금 8조 3천억인데 예상 실적은 6조 8천억이니까 예상보다 18.4% 안 좋게 나오고 하이닉스가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2조 4천억대, 2조 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1조 2,600억. 여기다가 2분기 때는 지금 7천억 아래까지도 떨어질 거란 전망이니까 예상 실적이 지금 39.6% 하향에도 불구하고 뜨니까 좀 너무 기대감이 앞서간 게 아닌가 그런 쪽이죠. 자, 주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증권사의 12개월 목표 주가가 51,500원에서 58,000원이네요. 하이닉스는 63,000원, 가장 낮게 제시한 증권사가 63,000원이고 가장 높게 제시한 데가 90,000원인데 평균적으로 하이닉스의 증권사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82,000원, 삼성전자는 52,000원대가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로 따지면 올라갈 여력이 크지는 않죠.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타 LG 그룹주를 제외하고는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라든가 종목들 다 실적이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싼 이유 자체는 어디까지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은 부진하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영업이익, 모든 상장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거의 40% 이상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차지하니까 어떻게 되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업종이 확산되는 쪽이 있고 그리고 이들 쪽의 강세를 보이는 자체는 다른 업종들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업종들의 상승할 수 모멘텀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유, 화학, 철강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나마 모멘텀 있는 IT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밸류션을 따라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지죠? 올해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안 좋게 나온 쪽으로는 주당 EPS가 지금 4,300원까지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0조 원이었는데 지금 4조 1천억까지 거의 5분의 1 토막의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PER이 17.3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12.0배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일부 증권사 쪽은 17.0배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오늘 주가에 따라 사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82,000원을 강하게 상회하기는 쉽지 않을까. 오늘 고점에서 밀렸죠. 다음 주는 개인적으로 IT 쪽에 대한 주도력은 유지가 좀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쉴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게 되게 되면 다른 여타 이번 주에 부진했던 그들 업종 종목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국내 시장은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수급적으로 종목별로 IT와 다른 여타 종목들이 빠진 자체는 이렇게 이끈 것 자체는 기관이죠. 기관의 매매 스타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5일 연속 주식경제 자금이 빠져가 나가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인덱스에 맞춰야 되니까 다른 것들 주가가 올라가면 비중이 줄어드니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을 팔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관 수급 자체가 강하게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걸 안 팔겠죠. 그럼 다른 쪽에서 어떤 키 맞추기 과정, 순환매 과정의 어떤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반도체 장비 종목들에 대한 밸류션 주가가 싸다고 그랬었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국내 업체와 이 아래는 외국계 해외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입니다. 국내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오닉 IPS라든 관련 종목들을 2019년도와 2020년도 이거 여기 PR 보시면 되겠죠. 미국 시장에 있는 뭐 AMAT라든가 어플라이 머트리얼즈라든가 AMD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대체로 PER이 12배에서 거의 20배죠. 20배입니다. 국내 장비 회사들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서 주성, PSK, 테스라든가 종목들은 7배, 8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업황이 좋아져야지 투자가 늘어나겠지만 장비 종목들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탄력이 떨어진 국면 쪽에서 일부 반도체 장비 종목들 여기는 없지만은 후발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언급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해외 장비 업체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관점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 떨어진 국면 쪽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왜 수급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요. 조금 전에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이 조금 전에 기관 투자가 집중적인 매도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 동안 어제 오늘 반도체 장비 종목 쪽에서는 어제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305억을 샀고요. 오늘 또 보니까 178억을 샀어요. 전체 시장에서 이틀 동안 850억을 매도를 했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IT 섹터에서는 IT 장비 쪽에서는 그렇죠? 거의 480억 정도를 샀다. 그런 관점에서 장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선별적으로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다음 주 시장은 이번 주에 있었던 글로벌 뭐 유동성 시장 유동성 강화에 따른 리스크 그렇죠. 리스크 온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쪽이에요. 지금 왜냐면 최근에 보시게 되면 가장 주목의 부분 자체가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쪽으로 확인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유동성 관련 지표 중에서 원달러 환율 추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이제 약간 수급이 좀 꼬였던 부분 자체가 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급락했다가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환율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왜냐면 국내 시장 자체는 외국인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율 일단은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지 달러가 떨어져야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차선의 부담을 늘리게 수급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그래서 현재 달러 인덱스가 95 초반까지 좀 떨어졌다가 어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저점이 이제 잠깐 95 아래 근처까지 좀 내려갔거든요. 이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좀 전에 글로벌 시장의 본격적인 유동성 FOMC의 회의 이후에 완화적인 통역 정책 기조 자체가 반영이 좀 되면서 유동성 효과 자체가 충분히 전개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증가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부분 자체는 달러 인덱스 흐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3월 말 시즌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월 달 정도 가야지 좀 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3월 말 정도 되다 보니까 주요 업종들에 대한 종목이라든가 대해서 증권사에서 실적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좀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주간 단위라든가 업종별로 일부 증권사에 나온 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실적이 괜찮은 쪽이 디스플레이, 그렇죠? 상사, 증권, 유통, 화장품, 의류, 헬스케어, 정유, 호텔, 레저 이쪽인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은 쪽은 이거는 이제 연간이고 실적이 안 좋은 쪽은 이쪽에 조금 더 삼성전자 중심이란 오늘 화학주들이 많이 빠졌죠. 롯데케미칼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조선주라든가 특히 화학주 쪽에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또 부분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시장은 지수 밴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번 주 지수는 조금 전에 2140에서 2210이라고 썼는데 다음 주 시장은 약간 이제 지수 밴드가 상향 조정되겠죠. 지수는 제가 꾸준하게 저점을 상향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죠. 그래서 이번 주 지수는 2260에서 2230포인트 언저리에서 등락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735에서 768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등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IT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주도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상승 탄력이 떨어지니까 조정권에서 좀 사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여타 업종도 부진한 이번 주에 하락이 컸던 종목들 중심의 제한적인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고 짧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국면 쪽에서가 거의 제가 강조하지만은 반등 국면에서 따라가게 되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주요 업종들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크지는 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순환매 장세 전개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이 부진했지만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 장세가 그래도 다음 주에도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보기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차별화 쪽에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관심 섹터는 여전히 제가 두 개 섹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두 개 섹터 내에서 종목을 좀 제가 두 종목을 좀 봐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최근에 좀 쉬었죠. 반도체 쪽에 밀리면서 여전히 SFA가 대장주로서 괜찮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야스라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TV 시장 확대와 관련 수혜주인데 보시게 되게 되면 자 차트를 좀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좀 약간 양봉이 좀 나왔는데요. 양봉이 나왔는데 이 회사 실적은 작년도 유일하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종목 딱 한 종목을 찾으라면 야스라는 종목입니다. 작년 실적 단기 수익 360억 나왔고 올해 460억인데 일단 주가가 쌉니다. 또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저는 시장에 잘 알려진 종목보다는 남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언급해 드리고 있죠. 그렇죠? 이 종목 목표 주가 지금 오늘 22,100원인데요. 야스라는 주식입니다. 다음 주 아마 2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적정 주가는 개인적으로 3만 원 정도 보니까 그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쪽은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은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기세미칼, 원익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장비 종목보다는 소재 종목들이 높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죠. 개인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적정 주가인 것 같은데요. 솔브레인은 괜찮아 보이고 제가 관심 있는 쪽은 맨 아래쪽에 있는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실적을 좀 보시죠. 일단은 주가가 싸죠. 조금 전에. 싼데 이 종목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주식인데 일단 차트 흐름이 좀 괜찮고요. 일단은 펀더멘탈상으로 작년 PER 6.2배, 올해 5.7배 되는 수준입니다. 이 종목 지금 주가가 17,000원대 정도 되는데 다음 주에 아마 2만 원 정도 언저리정도까지 보시고요. 적정 주가는 개인적으로 이거 28,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 달 정도 목표 주가는 한 24,000원 정도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잠깐 AS 해드릴까요? 제가 AS 해드린다 했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그거 애경유하네요. 바로 나왔네요. 애경유하는 주가가 지금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가 10,000원대 급여됐는데 변동이 없는데 그 다음에 한 종목이 조금 전에 지난해 한 종목은 아까 좀 뉴트리라는 종목이죠. 뉴트리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충분히 물량을 소화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한 13%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는 이번 다음 주에 한 22,000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보시고 다만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신규 상장물에 차트가 안 나오는데 지금 19,550원입니다. 제가 17,200원에 추천해 드렸으니까 이 종목은 18,800원 정도 눌림목에 사시고요. 접근 사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22,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부지런히 지나갔는데 여전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얘기를 못한 것 같네요. 자, 부족한 부분은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